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4장의 유전체와 특수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유전체 그리고 분극의 세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유전체는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 쌍극자의 집합체 또는 어떠한 전개 내에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절연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보게 되면 전개 내에서 분극이 일어나는 절연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아까? 전기 쌍극자의 집합체. 전기 쌍극자의 집합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는 전기 쌍극자다라고 했죠. 이 전기 쌍극자가 무수히 많은 애를 유전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전개를 가하면 얘가 분극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기 쌍극자가 이 전개의 힘을 받아서 여기에 그대로 원래 얘는 랜덤하게 즉 무질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전개를 가하게 되면 플러스는 전개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즉 전개 방향에 의해서 배열되는 것, 즉 재배열 되는 것을 우리는 분극이다라고 얘기해요. 분극. 즉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개에 내에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절연체를 우리는 유전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전체 그리고 이 분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첫 번째는 이 전개의 세기와 전개 세기는 E라고 쓰죠. 그 다음에 전속 밀도, 요 D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다. 먼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E예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E는 입실론 D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보자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Q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Q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방향으로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쵸? 전개가 형성이 되죠. 또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전속밀도 D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D라는 것이.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를 딱 나눠서 얘는 여기는 공기라는 매질이 있고 공기라는 애가 있고 여기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다라고 볼게요. 물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될 것이고요. 공기는 입실론 제로일 거예요. 뭐가? 유전율이. 그러면 요 D와 1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에요. 그쵸? 전개의 세기는 뭐죠? 입실론 S분의 T 이거잖아요. 입실론 Q죠. Q. Q.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플러스 Q 쿨롱, 마이너스 Q 쿨롱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것은 얘는 매질에 따라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것은 매질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이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고요. 얘는 입실론이라는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질에 따라 뭐 한다?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에 제가 야구공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쭉 야구공을 던져볼게요. V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공기 중이라고 했고 얘는 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야구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던지면 야구공은 여기 있던 야구공이 분명히 한 개가 여기에 야구공이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야구공의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건 뭐냐면 전속 밀도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속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공 한 개 던지면 한 개 온다고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얘가 공기가 있을 때랑 물이 있을 때 뭐가 바뀌어요? 여기에서의 속도와 그쵸? 물에서의 속도가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그쵸? 뭐가 달라진다고요? 속도가 달라진다 이거. 이 달라지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전개의 세기예요. 즉 매질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어떠한 매질 속에 들어오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여러분 공을 던지면 물 속에서 가는 거랑 공기 중에 가는 거랑 어떤 게 빨라요? 공기 중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물로 들어가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마찬가지로 입실론 어떠한 유전율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커지면 요거는 줄어든다고 그죠? 어떤 매질에 들어가면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바로 유전율은 뭐예요? 입실론과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고 보겠어요.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그럼 플러스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시그마로 전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얘를 편의상 E0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 E는 자 얘는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 E0는 입실론 제로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하는 대전을 해놓고 여기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매질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떤 매질을 넣겠다 이거예요. 이때 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다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에서 여기에서 전개 E를 보게. 그러니까 유전체 내 전개의 세계 E는 어떻게 되겠어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만큼 입실론 S만큼 비유전율만큼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얘는 1보다 크니까. 그럼 얘가 증가하면 유전율을 더 집어넣으면 이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즉 유전체 자체가 전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다시 유전체가 전개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는 애다 이거예요. 그죠? 전개를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유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절연체라고 한다고요. 전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키는 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분명히 자 정전 용량 하나하나씩 볼게요. 정전 용량 C죠 C. C는 이 평행판 콘덴서에서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럼 유전율이 증가하면 즉 유전체를 집어 넣으면 정전 용량은 증가해요. 비례해요.
즉 C는 유전율에 비례한다. 두 번째,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2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시그마였어요. 그쵸?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네요. 그죠? 유전체를 넣으면 전개의 세기는 감소한. 아,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에 반비례하구나. 전위를 볼게요. 전위. 전위 V는 전개의 세기 곱하기 D예요. D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유전율을 증가하면 전개 세기가 감소하고 전위도 감소하겠네요.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분극입니다. 분극. 두 번째는 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극이 뭐냐? 분극. 두 번째. 분극. 분극은, 우리나라 말로 분극은 극이 나뉘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극이 나뉘어준다. 그럼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체 내에 전개가 가해졌을 때 적어볼게요. 유전체 내에 전개가, 즉 전개의 세기, 전개가 가해졌을 때 전기, 쌍극, 자의 배향. 여기서 배향이라고 하는 건 회전이에요. 배향이 일어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분극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자, 유전체 내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유전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유전체를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 유전체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위에 판이 있고 여기는 아래에 판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전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유전체가 들어있는데 원래 여기에는 이 전기 쌍극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즉 여기에서는 얘는 전기 쌍극자가 어떻게 랜덤하게, 즉 불규칙 배열되어 있다 이거예요. 불규칙 배열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판에는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주고 아래판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하는 걸 줬더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전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랬더니 얘네들에 대한 전기 쌍극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모이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모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극, 극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즉 전기 쌍극자의 회전에 의해서, 즉 원래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던 것들이 전개를 가하니까 이 전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배열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분극이다. 그러면 제가 전개를 이렇게 가하니까 여기는 플러스들이 모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전기 쌍극자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Q쿨롱이다 라고 보고 여기는 마이너스 Q쿨롱이다 라고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 D 벡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D 벡터. 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 간의 거리 D. 방향 D 벡터. 그때 전화량 Q 곱하기 요 D 벡터를 곱한 것을 우린 뭐라고요? M 이라고 쓰고 단위는 쿨롱 메터라고 하고 우리 얘를 뭐라고 했죠? 요 M을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나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전개를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전개를 주어 보겠습니다. 전개를 줘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E라고 하는 전개 내에 어떤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얼마만큼? Q 이만큼. 그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F는 Q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힘을 받겠네. F1는 Q 2벡터.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그럼 얘는 F2는 얘도 힘 받아요. 여기 마이너스 Q 쿨롱이니까 마이너스 Q 2벡터.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는 전개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얘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전개 방향인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그죠? 얘는 전개와 반대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는 이쪽에, 마이너스는 이쪽에. 근데 얘 힘을 보니까 F 전체 힘은 F1 플러스 F2를 해보면 크기는 같죠? 방향 반대. 얘는 뭐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이 전기 쌍극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회전만 하는 거예요. 배향, 회전만 한다 이거예요. 요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개가 이렇게 되면 이 전기 쌍극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배열을 하게 돼요. 그죠? 그때 회전한다는 얘기는 토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전력 토크. M 크로스 2예요. M 크로스 2. 그러면 여러분 외적에서 얘 크기는 뭐예요? M 2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 M이라고 하는 벡터와 요 E라고 하는 벡터가 평행이면 그 값이 0이란 얘기죠. 회전하지 않는다 이거. 결국에는 얘가 요렇게까지 오면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 쌍극자들이 전개를 요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배열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분극이다 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극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극의 세기. 분극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극의 세기. 분극의 세기는 P라고 하고요.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분극의 세기. 자, 근데 분극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유전체에서 일어나요. 유전체. 이렇게 유전체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유전체의
유전체의 정의가 뭐였어요? 유전체의 정의가? 전기 쌍극자의 집합체라고 했어요. 그쵸? 전기 쌍극자의 집합체. 그러면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전기 쌍극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전기 쌍극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전기 쌍극자, 즉 모멘트, 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해 볼게요. 근데 이 전기 쌍극자가 이 최적 안에 n개 있다라고 볼게요. 몇 개? n개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뭐 하자? 다 더해보자. i equal 1부터 n까지 이 전기 쌍극자들을 뭐 하자? 다 더해보자 이거예요. 요 최적 내에 있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하겠다? 다 더하겠다 이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최적으로 나누면 얘를 분극의 색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이 유전체에는 무수히 많은 전기 쌍극자들이 있는데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해보자 라고 하는 게 n개를 다 더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뭐로 하겠다? 분극의 세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쿨롱 메타입니다. 최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보면 쿨롱 퍼 제곱미터의 단위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분극의 세기의 정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단위 뭐당? 최적당. 여러분들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라서 단위 면적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분극의 세기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분극의 세기에 대해서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분극의 세기를 뭐에 대해서 이 분극의 세기를 P를 뭐와 뭐로 나타낼 거냐면 D와 E로 나타낼 거예요. 전속 밀도와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거다. 그럼 이 분극에 대한 세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는 유전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안은 진공이다 또는 뭐 공기 중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가 되죠.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전하, 진전하 밀도가 되겠죠. 진전하, 실제 전하. 아시겠죠? 용어를 잘 아시는 진전하. 그럼 얘에 의해서, 진짜 전하에 의해서 여기는 전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전개의 색이 E0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입실론 제로 시그마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는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하는 진전하를 놓고서 이 안에 제가 유전체를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를 갖는 유전체를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얘와 얘에 의한, 즉 플러스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에 의한 전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를 이 제로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얘와 얘에 의한. 얘를 다른 말로 외부 전개라고 제가 칭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외부 전개다. 그러면 이 유전체는 전기 쌍극자의 집합체잖아요. 그죠? 이 전기 쌍극자가 이 어떠한 전개 내에 들어오게 되면 안에 있는 전기 쌍극자가 어떻게 해요? 배열을 재배열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그렇잖아요. 다시 이거를 다시 그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재배열된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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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쌍극자가. 그러면 재배열이 됐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 부분이 서로 상쇄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쇄되겠죠. 그러니까 상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상쇄되겠죠. 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모이고 여기는 플러스가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 플러스 시그마 다시라고 하는 전하가 모여 있는 것처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전기 쌍극자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생길 거예요. EP라고 볼게요. EP라는 벡터. 그러면 이 전체에서 우리가 전개는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겨요. 외부에 의한 전개와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예요. 적어볼게요. 얘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예요. 그렇죠? 어떤 게 클까요? 당연히 외부 전개가 크겠죠. 그러면 이 유전체 내에서 전체 전개는 이렇게 발생이 될 거예요. 유전체 무슨 전개? 내부 전개. 이 유전체 내부 전개 E는 얘가 얘보다 크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E 제로 마이너스 EP라고 쓸 수 있어요. 분명히 E 제로는 외부 전개라고 했고요. E는 유전체 내부의 전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는 E 제로 마이너스 EP. 자, 외부 전개 E 제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입실론 제로 시그마. 그죠? 마이너스 EP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다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서로 아까 뭐 상쇄돼서 이 부분 뭐냐면 진공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진공이랑 다를 게 없어요. 배열이 끝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완전히 배열이 끝나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서 진공과 다름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입실론 제로가 되고 얘는 시그마 다시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입실론 제로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입실론 제로에 이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진전하에 의한 거예요. 근데 얘를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D, 전속밀도 D라고 쓸 수 있다고요. D 마이너스 얘는 분극에 의한 분극의 색이잖아요. 얘를 P라고 쓸 수 있다고요. 얘를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내부 전개의 색이 2라고요. 무슨 색이? 전개의 색이 2가 돼요. 그럼 요 식에서 식을 유도해 보면 자, D-P는 입실론 제로 2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바로 분극의 색이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되죠. D- 입실론 제로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2라고 쓸 수 있어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2 맞죠? 빼기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거예요. 요거랑 요거 입실론 제로 2라고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한번 잡을게요. 외부 전개는 입실론 제로 다시 외부 전개의 세기는 입실론 제로 D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요 식에 의해서 D라고 하는 건 입실론 제로 2 제로인 거예요. 근데 유전체가 들어가게 되면 D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같아요. 그쵸? 얘도 얘랑 같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는 입실론 D잖아요. 그 D가 일정할 때 2는 요거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한다고요. 얼마만큼? 입실론 S배만큼. 그쵸? 2는 이렇게 된다고요. 2 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2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 제로랑 입실론 2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는 내부 전개의 색이고 얘는 외부 전개의 색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외부랑 내부 전개의 세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가 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카이다라고 써요. 카이. 이때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을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극률이라고 해요. 분극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분극률. 그리고 얘를 입실론으로 나눠요. 입실론 제로 카이로 나누면 얘를 이렇게 써요. 얘를 비 분극율 또는 전기 감수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 비분극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요거 입실론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입실론 S 마이너스 1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식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D에 관해서 써볼게요. D는 넘어가요.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P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요것을 제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똑같이 입실론 2 그리고 얘를 카이 2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입실론으로 묶어볼게요. 입실론 제로로 묶으면 1 플러스 카이 2에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맞나요? 그럼 얘가 입실론 S라는 거잖아요. 그죠? 입실론 S는 1 플러스 카이 맞나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뭐예요? 분극의 색이고요. 여기에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비분극률, 전기 감수율이라고 됐어요.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배열이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배열이, 즉 전기 쌍극자의 배열이 잘 되는 정도를 뜻해요. 똑같은 뭐 유전체 여러 가지 유전체 중에서 이 카이 비분극률 전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얘가 배열이 동일한 전개에 대해서 얼마나 배열이 잘 되는가를 나타낸 거다 이거야. 그럼 배열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M이라고 하는 것은 Q 곱하기 D 벡터란 말이죠. 그쵸? 얘들이 모여서 분극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전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하량과 즉 전기 쌍극자의 전하량과 그 전기 쌍극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간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요거죠. 요건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P는 D-입실론0 2라고 쓸 수 있고 2가 뭐라고요? 내부 전개 세기라고요. 얘를 입실론0, 입실론 S-1에 2라고 쓸 수 있고 얘를 D에 관해서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맞나요? 다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D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에 D라고 쓸 수 있다라는 요 식이 중요하다. 이걸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극의 종류가 있습니다. 분극의 종류. 보겠습니다. 분극의 종류. 분극의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 번째가 전자분극. 두 번째는 이온 분극. 이온 분극을 다른 말로 이제 원자 분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향 분극. 다른 말로 뭐 쌍극자 분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분극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배열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전개 방향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배열되는 게 그냥 분극이라고요. 배열이 분극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배열되는 거잖아요. 이때 전자 분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의 핵과 그죠? 원자의 핵은 뭐예요? 플러스죠. 전자가 배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핵 그러니까 전자 핵 이걸 뭐라고 한대?
전자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온분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 원자. 얘 뭐예요? 얘는 뭐예요?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 마이너스 원자. 얘는 뭐예요? 전자가 하나 많은 애. 즉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된 거죠. 그죠? 얘는 플러스 원자, 얘는 마이너스 원자.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원자인 거고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예요. 얘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된 게 이온 분극, 다른 말로 원자 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배양 분극은 뭐냐면 쌍극자 분극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영구적인 쌍극자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영구적인 쌍극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개에 의해서 배열된 것을 배양 분극, 배양이라는 건 회전이에요, 회전. 전기 쌍극자 분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뭐 유전 분극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분극, 이온 분극, 배양 분극이 무엇인지, 즉 전자 분극은 전자와 핵 간에 배열이 된 거고, 이온 분극은 플러스 원자와 마이너스 원자가 서로 배열이 된 거고, 배양 분극은 원래 쌍극자가, 영구적인 쌍극자가 배열된 게 배양 분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